다시 한번 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예, 제가 보기로도 이 대통령의 표정이 아주 네.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 과거 박관천 전 경정 네. 그 문건 유출 사건 때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분의 한 얘기가 우리나라 권력 서열을 최순실 1위, 정윤회 2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3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참 뜬금없는 얘기다. 다 웃었죠. 예, 예.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인구에 회자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정말 사실 말 그대로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 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의 연설문, 대통령이 다음날 얘기할 자료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나 될까? 수석들도 자기 분야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 연설을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측근 몇 명, 아니면 비서실장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44건이나 지금 드러났습니다. 근데 더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이 최순실 씨가 사실은 왕수석, 왕실장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권력 서열이 어떻게 대통령보다 높겠습니까만 결국 대통령의 바로 아래 권력 서열 2위 정도의 자리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최순실 씨가 정말 관여를 했는지 고쳤는지 이건 알 수 없는데 그냥 단순한 조언자였다 하더라도 상당히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인이고 비선 라인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공식 라인은 도대체 어디서 뭐가 결정되고 어떤 조언이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